안녕하세요. 올해로 70이 된 백건비책의 고유자입니다. 혈압약, 여러분도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약을 먹고도 혈압이 잘 안 내려가서 고민되신 적 있으시죠? 주변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약을 몇 달째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그대로야.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다시 올라가더라니까. 그럴 때 괜히 약 바꾸고 싶고 병원도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진짜 바꿔야 할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던 진짜 원인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혈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일부 혈압약이 안 듣는다고 느끼는 이유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자꾸 들쭉날쭉하거나 병원에 갈 때마다 수치가 제멋대로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씀 중 하나예요. 의사 선생님, 약을 안 빼먹고 먹고 있는데도 왜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올까요? 사실 혈압약이 안 듣는다고 느끼는 분들 중 진짜로 약 효과가 없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대부분은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지 않았거나 생활 습관이 약의 효과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시간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혹은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앉아서 측정하면 혈압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측정은 앉아서 5분간 안정을 취한 뒤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 복용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제는 아침에 먹고, 오늘은 점심에 먹고, 내일은 또 잊어버리면 몸은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불안정해지죠. 세 번째, 식습관 문제예요. 겉으로 보기엔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나트륨 섭취가 많을 수 있습니다. 국물, 젓갈, 장아찌류, 라면, 김치만 해도 하루 기준치를 넘길 수 있어요.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금을 계속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오릅니다. 하루 5에서 6시간 이하의 수면은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스트레스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녹차, 심지어 초콜릿까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올리는 작용을 해요. 특히 스트레스와 함께 섭취되면 효과는 더 강하죠. 자, 이렇게 5가지만 들어도 내가 약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이런 습관들이 약효를 방해하고 있었구나 생각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약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들이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진짜로 약 효과를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쯤에서 잠깐, 아직 백건비책 채널을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백건비책에서는 매일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정보 대신 어르신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진짜 필요한 정보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2부,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혈압약이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정말로 약이 효과를 잘 못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혈관의 탄성, 즉 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혈관을 넓혀서 피가 잘 흐르게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몸 안의 수분이나 나트륨을 빼내는 이뇨작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혈관을 넓히려 해도 혈관 벽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약이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랑한 고무줄엔 탄력이 있지만 딱딱한 플라스틱 튜브엔 힘을 줘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쪽에 콜라겐이 줄어들고 염증이 생기고 지질이 쌓이고
결국엔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점점 굳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 벽이 반복적으로 압력을 받으며 두꺼워지고 탄성을 잃어요. 이렇게 되면 약을 먹어도 반응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선 하루 이틀의 식사 조절이나 약 복용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혈관의 구조와 성질 자체를 바꿔야 약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압약이 듣지 않는 이유는 결국 약의 문제가 아니라 약이 작용할 수 없는 몸 상태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굳어버린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탄력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나고 꾸준한 습관만 잘 들이면 혈관의 기능과 유연성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혈관의 탄성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3부 혈관 탄성을 되살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자, 이제 굳어진 혈관을 다시 말랑하게,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아래 6가지 생활 습관을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저염식 그리고 칼륨 섭취 늘리기. 소금 섭취는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늘려주세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식품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니까요. 둘째, 매일 30분 산책하기. 걷는 건 최고의 혈관 스트레칭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천천히라도 매일 걷다 보면 혈관 속 혈류가 개선되고 탄성이 회복됩니다. 셋째, 하루 1리터 이상 수분 섭취.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하면 혈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맑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해요. 넷째, 스트레칭과 혈관 자극 마사지. 종아리, 허벅지, 팔 안쪽 등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특히 자기 전 5분간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다섯째, 잠자기 전 깊은 복식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면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면 중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습관이에요. 여섯째, 수면의 질 관리하기.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은 피하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세요. 좋은 잠은 혈관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이 6가지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걸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게 진짜 실력이고 이것이 바로 몸을 약이 잘 듣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복용 수칙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4부 꼭 체크해야 할 약 복용 수칙입니다.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아주 기본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복용 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복용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는 아침, 하루는 저녁, 가끔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약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능하면 알람을 맞춰서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공복인지 식후인지 확인하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되고 다른 약은 속쓰림을 막기 위해 식후에 먹어야 해요. 복용 중인 약의 설명서나 약사, 의사 선생님의 안내를 꼭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약은 자몽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이 약물 대사를 방해해서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외에도 비타민 보충제, 커피, 심지어 일부 녹즙과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약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몇 시에 약을 먹었는지, 먹고 난 후 몸 상태는 어땠는지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남기면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고 내 몸의 변화도 스스로 점검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기본적인 복용 수칙만 지켜도 같은 약이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은 내 몸을 보조하는 도구이지 내 몸을 대신해주는 기계가 아니라는 점. 좋은 습관과 함께할 때 비로소 약이 제 역할을 해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병원에서조차 놓치기 쉬운 혈압약 처방의 맹점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5부 병원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혈압이 자꾸 높게 나오니까 병원에서 약을 하나 더 늘립시다 하고 그냥 처방이 추가된 적. 물론 필요한 경우라면 약을 늘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정말 고혈압인 건가? 그리고 고혈압 중에서도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고혈압은 한 번 높게 나왔다고 해서 진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두세 차례 안정된 상태에서 반복 측정했을 때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이 나와야 1단계 고혈압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혈압이 높으시네요. 이 약 하나 더 드셔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약이 추가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식의 빠른 처방이 반복되면 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이 계속 쌓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고혈압은 대부분 무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두통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데 몸 안에서는 이미 혈관이 손상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혈압 수치를 볼 때 단순히 숫자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을 함께 살펴보는 진료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최근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식사량이나 염분 섭취가 많았던 날이라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먼저 혈압을 일정한 시간에 측정했는지, 자세나 심리 상태는 안정되었는지, 이 수치가 며칠 연속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걸 확인한 뒤에 처방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혈압은 조절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숫자에 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6부 시청자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실제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혈압약을 먹고도 어지러워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건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눈앞이 하얘지고 어지러운 분들 계시죠? 특히 약을 복용하고 나서 수분 섭취가 적거나 끼니를 거른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는 약의 용량이 과하거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어지럼증이 자주 반복된다면 절대 참고 넘기지 마시고 담당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혈압이 올라요. 왜 그럴까요? 이건 야간 고혈압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밤에는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혈압도 함께 떨어져야 하는데 스트레스, 늦은 저녁 식사, 스마트폰 사용, 음주 등으로 인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밤에도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야간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색의 조용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해요. 취침 2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고 스마트폰은 끄고 방은 어둡게 하고 복식 호흡이나 따뜻한 족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아침에만 혈압이 높고 저녁엔 괜찮아요. 왜 그런가요? 이건 흔히 말하는 아침 고혈압 유형입니다. 특히 고령자,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아침 고혈압은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뇌졸중, 심근경색, 돌연사의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용하는 약의 작용 시간과 복용 시점을 아침형 약물로 조정하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제재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또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안전합니다. 7부 정리 및 핵심 요약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혈압약이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약이 작용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것. 특히 혈관이 딱딱해지고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몸을 준비시키는 습관, 그리고 약과 습관의 조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복용 시간 일정하게 지키기, 소금 줄이고 칼륨 늘리기, 30분 걷기, 수면 습관 관리,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약이 잘 듣는 몸이 되는 겁니다. 혈압 조절은 수치 낮추기?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조절은 생활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8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창문 열고 햇볕 쐬며 목, 어깨 스트레칭. 싱겁고 단백질 중심의 아침 식사. 복용 시간 정확히 체크해서 약 복용. 오전 오후 루틴. 산책 30분 이상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기. 커피는 오전 11시 이전까지만. 식사 후 소화 시간 갖기. 저녁 루틴.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전으로. 자기 전 2시간은 스마트폰 끄기. 조명 낮추기, 복식호흡 10회. 따뜻한 물로 족욕 또는 다리 마사지. 이걸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루틴 내용을 캘린더나 냉장고 문에 붙여두시고 오늘 나는 내 혈관을 도와줬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9부 마무리 인사와 다음 주제 예고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길었지만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약보다 루틴이 먼저입니다. 하루하루 실천하고 관찰하고 조절하면서 내 몸을 약이 잘 듣는 상태로 바꿔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꼭 피해야 할 음식과 추천 음식, 정확한 이유와 식단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매일 건강한 습관을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백건비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